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기부와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사단법인을 창립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고민에 빠지신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니, 김동철 의원이 좋은 일 한다는데 이거 얼마를 기부해야 되는 거지? 어떤 분은 저한테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얼마를 기부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저희 민간복지포럼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직접 기부를 받아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여실 필요도 없고 얼마를 기부하실까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계적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입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도 OECD 국가의 4위인데 문제는 그 소득 불평등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 이것은 결국 사회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가정불화, 자살로 이어져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 기반이 허물어지면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도 기대할 수 없고 심해지면 국가의 존립과 생존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죠. 근데 이 복지 확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가능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국회에서 정의화 의장님 가장 걱정이십니다만은 국회 예산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꽉 막혀 있습니다. 보유 예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모든 것이 국가 재정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는 심해지고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해결책이 무엇인가? 저는 민간복지가 한 가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때부터 고민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복지제도가 촘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회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부와 자원봉사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성인의 90%가 기부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 성인의 27%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지는 비영리 부문의 것이 미국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국 GDP가 1조 6천억 불 정도 되니까, 아니죠, 26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기부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비영리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GDP의 2% 정도가 기부로 모아질 수 있다면 그 금액이 무려 30조 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는 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국민의 50%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부단체가 불투명해서도 못 믿어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한 34%, 그리고 기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거나 또 기부 방법을 몰라서라는 분들이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부를 못하는 분들 50%를 빼면 나머지 50%의 국민들은 기부할 용의가 있는데 기부 여건이 구비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데 착안해서 이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민간복지 포럼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부를 받는 기관과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어서 기부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아보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기부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폭넓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부는 기부대로 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고 하면 그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에게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경제적 예우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든 사회활동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첫째, 예우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입시,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기업의 오너나 최고 경영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의 제품을 많이 사도록 하는 그런 국민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 활동에 전념을 할 텐데요. 아직은 초창기라서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사회복지 단체들, 대표자들과 앞으로 토론회 등을 계속 가져서 이 부족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단법인 민간복지 포럼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창립식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의사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제가 지역구가 부산 동구인데 말씀이죠. 동구하고 광주의 광산구가 이렇게 자매 계련구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제가 광주 광산구에 가서 출마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동철 의원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은 앞으로 4선, 5선, 6선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박수 줍니다. 근데 이 민간 포럼이, 복지 포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몇 가지만 더 얹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 출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의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의료비가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 수가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돼요. 그러면 분명히 미국의 병원들이 잘 이렇게 부유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1980년에 미국 뉴욕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뉴욕에 있는 응급센터 병원을 제외하고 전부 다 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굴러가느냐? 전부 다 기부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기부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벌었으니 이것을 내 자식에게 넘겨주고 이러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모든 시스템이나 이 사회의 덕분으로 자기가 사업도 잘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의과대가 나왔는데 제가 부산 의과대를 만들어서 졸업한 게 아니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그 대학을 졸업했으면 당연히 의사로서 제가 이익이 생겼으면 사회 일부라도 환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맹자 사단설에도 보면 척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척은한 생각이 드는 것은 모든 인간의 양심의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명자님께서 하셨는데 점점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국회가 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이 양심도 좀 더 이렇게 불붙게 해주고, 또 우리 사회를 물질 중심 국가에서 정신주의와 물질주의가 밸런스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드는 역할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실마리, 하나의 그 방아쇠가 되어서 전 국민들이 좀 그렇게 되도록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의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지 그 포럼을 이제 만들면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19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복지 예산이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보다는 지금 양으로 따지면 한 10배 이상 이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그 숭고한 뜻을 가지고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 포럼을 민간 복지 포럼을 만들고, 이 복지 포럼과 제가 하고자 하는 국회의 그 일들이 합쳐진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좀 살맛이 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럼 크게 번창하시기 바라고 저도 뒤에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동철 의원께서 민간복지 포럼을 창립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되니 매우 기쁘고 또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의 제2차적 목표가 무엇이냐?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얻게 하는 것이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학교 가지 못한 사람은 얻게 하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국정 운영으로서 김정일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을 근거로 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 국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부들이 과연 생산적 복지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학교 급식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김동철 의원이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을 창립한다는 것은 가장 시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김동철 이사장과 저는 기나긴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1989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6년 동안에 김동철 의원은 국회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그리고 삼선의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엘리트 정치인으로 커가왔습니다. 특히 김동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걸 충분히 공부하고 익히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선을 할 때까지 지금까지 그 어떤 잡음도 없이 그리고 그 열정과 신념과 소신을 갖춘 정치인으로 선명했습니다. 그거를 지켜보는 저는 너무나도 김동철 의원이 대견스럽습니다. 제가 김동철 의원을 발탁해서 정치를 입문시켜서 이렇게 커가는 걸 보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된 데는 광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그러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광산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동철 이사장은 그동안에 온 국민, 우리 호남인들이 체념하고 포기했던 강주 호남 고속철을 준공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바로 그 공로는 여기 앉은 우리 김동철 의원이 1등 공신입니다. 이와 같이 강주 고속철도를 개통하게끔 하는 그의 뒷받침을 했던 그 집요한 끈질기게 그런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도 추진하여 나간다면 반드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새로운 복지 개척하는 길을 열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간복지포럼 창립을 축하드리고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오후 시 축사를 하라고 해서 준비 없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기부 문화가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그 충족도를 이루게 된 데는 최근에 우리 문화 발전과 그 정도를 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요,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능한 한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남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기부하고 자기가 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일생을 살면서 제가 국회의원을 시작한 지가 벌써 39년째 되는데요. 그 3대가 축복받아서 제 아들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잘 못한 거, 또 우리 3대가 그 국민들한테 선택받았던 거에 대해서 돌려주고 기부하고 자원봉사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려고 제가 자청해서 우리 김동철 의원 고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도와서 이게 민간적인 차원에서 더 특별히 이게 민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가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돈이 낭만하는 것 같아서 보편적 복지를 모두 하겠다고 어려서부터 필생복지, 생애 주기에 맞는 복지를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책인 얘기는 안 하는데 복지는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복지 정책이 노인네 복지 20만 원 주는 것까지
그 다음에 무상복지, 어렸을 때 보육복지서부터 시작해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100% 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시대적인 화두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첫째는 평화를 통해서 남북이 공존하고 언젠가는 평화통일로 가는 것.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정의롭게 개혁을 통해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적 3대 화두거든요. 그 보편적 복지, 이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하면서 다 갔다고 그래서요. 사실은 사돈이 남만을 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숨이 여기까지 섰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가 해낼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전부 다 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이렇게 복지도 해야 되지만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님들 국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해서 시대적 요청을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옆에서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민간복지 포럼을 출범시키는 것에 정말 기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원내에서 우리 김동철 동지하고 같이 원내 대표와 부대표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는데, 우리 김동철 의원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그 원칙과 신뢰 그리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정의로운 일을 보면 거기에 힘을 합치는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오늘도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후배 의원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해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네. 우리 김동철 의원님이 이제 3선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선수나 경륜에 걸맞는 그런 헌신과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바른 정치인이 그런 뜻을 세워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그 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고,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동료들이나 특히 함께 하시는 지역 구민 또 지지자들이 함께 힘이 되어 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동철 의원의 그런 큰 꿈이 잘 실천되고 그의 꿈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활기차고 복된 국가로,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꼭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관성장위원회 안춘영 위원장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의 민간복지 포럼에 출범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합의를 통해서 공생과 상생의 발전을 추구하는 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과 같은 전략을 논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또 출석하셔서 대단히 따뜻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후 관리가 부족하면은 이것은 신뢰를 거둘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막걸리, 순대, 그 다음에 떡볶이 떡 같은 이와 같은 업종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동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의원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또 저한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출범하는 이 민간복지 포럼도 분명히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여같이 저성장 그리고 고실업 소득 양극화 때문에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세계적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G20에서도 바로 포용적 성장이 주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칼레스키 같은 분은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화두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을 저술을 하면서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기심과 그리고 영리 추구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기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국부론이 출판되기 이전 1759년 아담 스미스는 그의 도덕 감성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또 진술을 했느냐면 인간 사회를 버티고 있는 구성체의 근본적인 핵심은 인간의 이타심을 존중하고 이타심이 발전되도록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이타심의 전제 조건 위에서 개인이 영리 추구를 하는 이기심의 발동이 근본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이타심이 균형을 이루고 공존을 이루는 그와 같은 시장경제체제가 지속 가능한 따뜻한 자본주의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민간복지포럼은 공공복지 수혜의 무한대 팽창을 막을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단히 창의적인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복지 포럼의 무한한 발전을 기하면서 한국에도 따뜻한 자본주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가 구현되기를 기원하여 마련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기부는 아름다운 습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부와 자원봉사의 활성화 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의 설립 취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사단법인 창립을 주도해 오신 김동철 국회 산업위원장님께서 평소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한 민간복지 활성화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권노갑, 정대철, 이부영 당 상임 고문님 그리고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 등 고문단 또 5분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도지사님들 또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님 등 국회의원님들이 31분이나 참여하셨고 또 김광두 국가미래원장님을 비롯한 15분의 운영위원이 포진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우리 사회 기부 문화의 미래가 아주 탄탄해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복지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엄청난 재정 수요를 국가 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와 자원봉사 같은 이런 민간 분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눔과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끌어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에서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요. 오늘 포럼 창립을 계기로 해서 기부와 나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아주 훌륭한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기부문화 활성화와 또 자원봉사 확대를 위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 국가 현안입니다.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온 나라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복지포럼에서 그 단초를 찾아주십시오.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민간복지포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김동철 의원님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민간복지포럼을 결성하고 창립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포럼의 그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의 재정만 가지고는 다 하기 어려운 많은 복지 수요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그 국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그야말로 국가 재정보다도 몇 곱절 더 큰 수많은 시민들의 선의의 자원봉사, 또 많은 시민들의 함께 연대를 위한 모든 활동, 거기에는 재정적, 시간적, 지식, 그리고 많은 육체적인 노동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조와 상호 협조가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간복지포럼이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포럼의 목표와 활동 계획은 저는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저 역시도 포럼이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김동철 의원님과 복지포럼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람의 따뜻한 연대로 또 서로의 협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국가사회 질서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기원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민간복지포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따뜻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윤장현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동철 의원님, 이 일 엮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이 일에 함께해 주신 권노갑 고모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김광두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참여에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꼽으라면 국가적으로 복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재정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정부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 나누어 살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를 함께 할 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곳에 우리들의 손길이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야말로 이 포럼이 해야 될 중요한 의제로서 설정이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갖습니다. 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이 그동안 관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미처 보지 못한, 살피지 못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의 복지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단민간복지포럼 창립을 축하드리고 이 일에 헌신하신 김동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